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시려면 제 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주식은요 모멘텀으로 가는 시장이 아니에요. 모멘텀이라는 건 뭐냐면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우상향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상향하면 무슨 악재가 있어도 기업의 실적이 받쳐주고 기업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바닥에서 매수가 또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게 모멘텀이거든요. 근데 한국 주식은 원래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주 특별하게 수천 개의 종목 중에 신고가 가고 재료를 제대로 받아서 모멘텀을 붙는 주식이 1년에 몇 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 상황에선 VT 이런 종목이겠죠. 매출이 받쳐주고 계속적으로 화장품 섹터와 업계가 주목을 좀 받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매출을 반영해서 올라가면 좋겠죠. 미국 주식은 대부분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한국 주식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VT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게 오르지만 우리나라 대표 바이오 주식 삼성 바이오로직스 매출 장난 아니죠.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근데 모멘텀이 받쳐주질 않고 있어요. 자,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죠. 한 2달 정도 반짝 올랐다가 매출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양호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모멘텀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충분히 갈만도 한데 이런 일들이 좀 자주 일어나는 게 국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국장에서 제일 중요한 주식 대응 중에 하나가 바로 손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한국 시장에서는 손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매수 자리를 안다면 매수해서 이제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다면 반대로 여기서 못 가면 떨어질 거야 라는 이런 손절 판단도 할 줄 아셔야 돼요. 말이 잠깐 샜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장의 특징을 분석해서 매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죄다 단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멘텀이 받쳐주지 않고 금방 꺾이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불리해지고 불안해지는 게 한국 증시의 특징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많은 주식 고인물들이 단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매일 단타만 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시장이 좋을 때가 있어요. 위로 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을 거예요. 근데 이 시장을 자세히 관찰하면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주식이요 이렇게 크게 하락하면서 쏟아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공포심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분명히 손실을 봤을 거겠죠. 또는 버티고 있거나. 자, 그러면 공포가 지배하고 손실이 나게 되면 그 다음에 보통의 사람이라고 하면 매수를 섣불리 하지 않습니다. 또는 폭락했을 때 이제 뇌동매매라고 하죠. 감정에 이끌려서 아무 종목이나 사고팔고 하다가 단 며칠 만에 손실이 더 불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락할 때는 뇌동매매가 더 무섭기 때문에 내가 보유한 종목을 손절하는 것보다 내가 감정적으로 이 종목 저 종목 사는 게 제일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때 제일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이러한 상황이 반복이 돼서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최소 한 달 동안은 시장이 안정화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특이하죠. 이게 증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이 쏟아냈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또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 뒤에 커다란 어떤 하락이나 문제가 될 만한 게 없어지고 오히려 몇 개월 동안은 투매나 크게 폭락하는 거 없이 안정된 흐름으로 간다는 게 코스닥 시장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무서운 때가 언제냐면 보합으로 갈 때가 제일 무서워요. 왜냐면 모멘텀이 약하기 때문에 위로 가기보다 아래로 갈 때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합이 가장 불안할 때가 저는 많이 있고 오히려 이렇게 한번 두들겨 때렸을 때 그때 이후로는 추가적인 빠따를 때리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좀 안정된 구간을 보낸다는 게 이 증시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거의 2달 동안 밀어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한 달 이상의 움직임은 약간의 이제 이 후유증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 번쯤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후의 움직임은 안정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유는 간단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포심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불신 이런 게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장이 참 원망스러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끼고 매도를 하고 손실이 많아질 때 그때 어떻게 한다? 제가 늘 말했던 거 세력들이 그때 물량을 받아서 개인들이 안 들어오니까 원하는 만큼 주식을 올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한국 주식들은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가 좀 들어오면 방해 요소가 되긴 해요. 올리려고 하면 그들도 매도하고 매수할 때 좀 이제 차트가 흔들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력들도 그런 상황 때문에 막 투매를 만들고 흔들고 바로 올리지 않고 깊게 눌렀다가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게 이제 개미들을 떨궈내기 위한 작업이에요. 근데 이런 작업이 폭락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개미 투자자들이 겁을 먹어서 오히려 주식이 잘 올라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오늘 엑스게이트가 연속 상한가를 갔는데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갈 만한 종목이냐라고 하면 물론 이제 재료가 강하긴 하지만 이전 움직임에 투매가 굉장히 심해요. 폭락시키는 게. 이게 신뢰가 가기 좀 어려운 주식이거든요. 이렇게 막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상한가를 갔죠. 이렇게 무난하게 갈 수 있었던 이유. 오늘 오전에도 방해 요소 없이 그냥 쭉 밀어 올리더라고요. 이렇게 방해 없이 잘 올릴 수 있었던 이유가 현재 개미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한 불신 때문에 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참 웃기죠. 사람들이 매수를 하지 않으면 세력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걔네가 주식을 올리는 게 너무 수월해진다. 그래서 폭락 뒤에는 언제나 저의 입장에서는 기회가 많이 찾아온다는 게 이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공격적인 투자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럴 때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런 매매 방식 중에 하나가 기회를 틈타서 매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항상 한결같진 않단 말이죠. 테마가 늘 똑같은 것도 아니고 시장에 기회라는 걸 줄 때가 있는데 이 기회를 잘 포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 전처럼 얼마 전처럼 막 쏟아낼 때 제가 매수해서 모아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제 지금 이후의 차트 움직임도 이제 그렇게 심하게 뭐 투매를 또 만들어내고 하면 그런 가능성은 좀 적단 말이죠. 만약 그렇게 된다 해도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 때 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게 기회가 된다는 거. 오히려 시장은 모두가 좀 안정을 느낄 때 그럴 때 좀 투매가 이렇게 폭락이 나오는 것 같아요. 또 보합 갈 때 제가 보합에서 빨리 가지 못하면 밑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때 반도체가 좀 받쳐주던 시기였거든요. 반도체가 더 올라가주면 시장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가 투매가 나오고 하락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한국 시장도 이제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시장에 아주 중요한 한국 시장에 맞춰진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노하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겠죠.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오르고 있고 정지 테마주도 오르고 있는데 정지 테마주는 이미 많이 올라서 이제 조심해야 될 단계인 것 같고 이제 새로운 테마가 뭐가 잡히는지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한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모두가 좀 이런 기회를 잘 잡고 돈을 버는 그런 상황이 또 만들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